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8일 목요일 아침 9시 47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상승으로서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은 가격 조정 진행 중입니다. 세계 증시가요. 안 그런 데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가격 조정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 조정이라는 얘기는 빨리빨리 급격하게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찔끔찔끔 상승하는 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가격 조정 심화 중, 가격 조정 지속 중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하락시킨 데는 그 금리나 기대감이 뒤로 밀렸다는 거,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라는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한동안 지정학적 리스크, 확전 우려와 이 금리나 기대감 후퇴 이 두 가지 재료가 함께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드렸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서 빠지면은 시장은 자꾸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구조적으로 시장에 빠지려고 하면은 이거는 추세적인 하락 전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이 금리나 기대감 후퇴에 좀 더 주목하는 모습이거든요. 시장에 좀 더 안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요걸 주목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도 저 반도체 기업 ASML의 실적이 어제 낮에 한국 시간에 어제 한국 증시 열려 있을 때 발표가 됐는데 안 좋았죠. 얘네가 반도체 섹터를 끌어내리면서 이 나스닥이 안 좋았던 것도 또 미국 증시에 한 몫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안 좋았던데 한 몫을 했습니다. 요 정도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 어젯밤 금리와 달러는 상승한 게 아니고 하락했습니다. 금리와 달러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하락을 하면은 오히려 증시가 좋아질 수 있긴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금리나 달러가 주식시장과 1대1로 딱딱딱딱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그냥 영향을 이렇게 주고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아직까지 이 금리의 상승세 끝나지 않았고 달러의 상승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조정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 달러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추세적인 이런 게 약간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관성이 붙은 거죠. 하여튼 어떤 단기적인 추세 혹은 중기적인 추세 이런 게 만들어져서 금리와 달러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추세적인 영향을 지금 주식시장이 받고 있는 거죠. 잘 버티던 주식시장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그래서 가격 조정으로 발전이 됐고, 가격 조정이 발전됐다는 이야기는 뭐냐, 중요한 지지선을 증시가 깼다라는 거죠. 중요한 지지선을 깼다라는 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 증시가 중요한 지지선을 깼다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예전에 상승장에서는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하면서 이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왔던 그런 게 있습니다. 추세 추종 매매라 해갖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그런 매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식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추세를 강하게 끌고 왔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프로그램들 방향들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지금 프로그램들이 전부 바뀌어갖고, 여기서 얘네가 엄청나게 많이 주식 샀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주식 매도로 좀 돌아서가지고 기계적으로 약간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끝난 건 아닌데, 어떤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하락이 계속 좀 이런 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이런 측면에 때문에라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시는 제 갈 길을 가고 있고, 금리와 달러도 알아서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금리와 달러는 증시가 하락하기 전에 먼저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얘는 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정작 지쳐가지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한국과 일본의 구두 개입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기저기서 너무 빠른 금리와 달러의 상승 속도를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속도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주식시장에 지금 어젯밤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작 금리와 달러 떨어졌지만은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한다는 요런 것과, 하여튼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내용의 나스닥은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젯밤은 반도체 얘네가 좀 약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 요 ASML 요걸 보면은 7%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실적이 안 좋다라는 핑계로 해서요.
그래서 얘네가 반도체 섹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다 같이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나스닥 대장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 급락한다라는 거는 지수가 크게 흔들린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 지수가 특히 많이 끌어져 내려갔습니다. 어젯밤에 금리와 달러는 정작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평상시에 고금리에 좀 시달리던 친구들이 일부 반등을 좀 시도하긴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뭐 별로 좋지는 않아가지고 뭐 의미 있는 반등에는 일단 실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미 있는 반등 이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줄줄 빠지고 있고요. 어젯밤 지역은행 USB 그죠? US 뱅코프는 또 3% 넘게 급락했다라고 합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연간 순이자 이익 전망이 하향됐다라고 하면서 급락했다라고 하네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시장에 빠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많이 빠지고 어쨌든 하락하는 종목 수가 많고 뭐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빠져서 대형주가 좀 많이 빠졌다. 뭐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참고로 금리가 떨어지긴 했는데 뭐 금리가 하락하는 데에 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했는데 뭐 수요가 강했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좀 떨어진 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잠깐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요즘에 자꾸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갈수록 채권 투자에 회의적으로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채권의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게 이번이라고 합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큼 많은 채권 매도가 나왔던 게 이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BOA 분석에 나온 건데요. BOA 분석을 토대로 해서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채권은 매수, 주식은 매도, MMF는 매수, 원자재 숏, 중국 주식 매수, 일본 주식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BOA의 설문 결과가 지금 이 기사에 다 나온 건 아닌데요. 보니까 지금 어쨌든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채권은 매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또 그리고 뭐 주식은 그래도 아직도 뭐 좋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채권은 매수, 주식은 매도, 뭐 요런 식으로 지금 이 반대로 생각해 본다니까 역발상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은 주식은 강하다. 그러니까 주식은 매도하는 게 역발상의 어떤 뭐 전략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원자재도 아직 대부분 참가자들이 강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원자재는 숏 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 주식은 매수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중국 주식은 사람들이 또 안 좋게 보고 있나 봅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죠. 요즘 중국 주식은 강하다고요. 그런 점들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자들의 지금 인식을 조사를 한 건데요. 하여튼 인식에 따르면 이런 역발상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건 가벼운 아이디어로 생각하셔야 되겠고 실질적인 투자는 그죠? 어떤 지지와 저항이나 뭐 그런 걸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역발상을 아무 때나 하면은 조금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역발상은 매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요까지 일단 뭐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다시 채권에 투자할 만한 그런 매력이 좀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도 뭐 채권 투자를 뭐 조만간 금리가 떨어진다에다가 베팅을 할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아직 끝났다고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일단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는 관점에 관련해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었죠.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할 것이냐, 아니면 노 랜딩 할 것이냐, 아니면 하드 랜딩 할 것이냐, 이렇게 시나리오가 지금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동안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를 갖고 시장이 움직였었죠.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거야. 부드럽게 연착륙하면서 뭐 금리나 기대감도 갖고 그래서 뭐 시장이 한동안 좋았었죠.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 때문에 시장이 뭐 굉장히 좋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했는데 노 랜딩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되고 있죠. 노 랜딩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그런 경제 지표가 많이 나왔죠. 뜨거운 고용 지표, 높은 물가, 이건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신호다. 그러니까 노 랜딩이다. 이런 게 최근에
지금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뜨겁게 떠오른 이슈입니다. 지금 노랜딩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각광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노 랜딩이니까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채권 매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 또 그리고 달러 강세 지금 진행 중이죠. 또 그리고 나스닥 및 인플레이션 해지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달러 강세, 금리 상승 뭐 이런 거니까 뭐 나스닥이라든가 인플레이션 해지할 필요가 있긴 있겠죠. 금리에 민감한 주식시장이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 중인 거고요. 이게 이제 주류 의견이고요. 일부에서 이제 하드랜딩 시나리오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아직 뭐 기사는 안 갖고 나오긴 했는데 뭐 어제나 뭐 이틀 전이나 이렇게 슬슬 기사를 보면요. 야, 이대로 이렇게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하면은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질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런 경계를 하는 사람들이 슬슬 나타나고 있죠. 이 노랜딩 시나리오가 계속 돼가지고 계속해서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이것 때문에 하드랜딩 시나리오가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노랜딩에서 발전을 하면은 하드랜딩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데요. 아직 하드랜딩 시나리오는 이제서야 싹이 조금 튼 거지, 얘는 지금 아직 정설은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증시 조정이 진행되면서 노랜딩 시나리오로 바뀌면서 증시 조정이 진행 중인 거고, 이제 하드랜딩으로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얘는 이제 싹이 텄습니다. 만약에 하드랜딩 시나리오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하드랜딩 시나리오로 쪽으로 쏠려버리면은, 그럼 이제 증시는 막 큰 폭락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추세적인 하락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직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노랜딩 시나리오가 지금 주류고요. 이 노랜딩 시나리오가 슬슬 하드랜딩 시나리오를 불을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 봤죠.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연준이 계속해서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들이 또 문제가 또 되고 있는 점들이 좀 많이 있죠.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지 빨리빨리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내려야, 다른 나라들도 빨리빨리 금리를 내릴 수 있을 텐데,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연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연준이 고금리 정책 펴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지금 환율 어떻게 됐죠? 환율이 이미 저세상으로 가 있는데 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이도저도 못하고 있고, 파월이 이거를 조금은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도저도 못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미국 노랜딩 시나리오가 진행 중인데,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사람들까지도 지금 뒷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창용 총재도 뭐 최근 환율 어쨌든 오른 것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등 어떤 환율에 대한 경계를 다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 본 것 같습니다. 쭉 다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증시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 진행 중, 그냥 나스닥입니다. 가격 조정 진행 중.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이 붕괴되면서 저항이 됐는데, 저항을 체크했는데 특별한 어떤 매수세를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힘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라 말씀드렸고요. 나스닥의 문제는 그겁니다. 남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빠졌거든요. 남들은 됐다 싶을 때까지 지금 빠졌는데, 그래서 하락의 목표치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된 나라들이 좀 있는데, 근데 나스닥은 이제서야 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물론 나스닥도 이런 식으로 보면 어느 정도 하락 목표치가 거의 다 오기는 왔는데, 근데 얘는 사실상 거의 안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매물대, 이런 자리들이 있었고, 여기 지지선들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지지선 하나씩 붕괴시키면서 오히려 하락의 목표치가 더 이렇게 크게 열려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스닥의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장이라서 안 빠지고 가장 강했었는데, 대장이 이제서야 좀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다른 나라들 세계 증시에는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서로의 속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장에 또 작용이 될지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일단 잘 모르겠네요. 근데 나스닥은 이제서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S&P도 하여튼 가격 조정으로 발전이 되긴 됐고요. 그러나 여전히 상승 추세,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멋진 가격 조정에 불과하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조금 이야기하기 좀 그럴 것 같아요. 올라오더라도 최소 전고점 부근까지 가거나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좀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위협적으로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미국 증시는요.
러셀 지수는 뭐 조금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셀 지수는 한번 꿈틀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러셀 지수는 어떤 고점을 이렇게 두 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훅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하락 추세로 전환될지도 몰라라는 우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러셀 지수 빼고 이 미국 양대 지수 S&P나 나스닥은 아직도 하여튼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 한참 더 빠져야 야 이거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를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어젯밤 하락 마감했다. 참 어젯밤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잘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말씀드렸다시피 증시 조정과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다 본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는 뭐 이런 모습들, 가벼운 조정, 그죠? 이렇게 N자로 올라가고 어느 정도 목표치 충족하고 나서 눌림, 또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빅스의 상승도 끝났다라고 할 수가 없죠. 얼추 다 봤고요. 뭐 보시다시피 애플도 빠지고, 애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기에 다시 처했죠. 다시 170 부근 168에 내려왔습니다. 붕괴되면은 큰 하락 추세로 전환.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뭐 여기서부터 혹은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요. 여기서부터 빠졌는데 반등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 겁니다. 여기서 붕괴되면 지금 지지력은 안 보입니다. 붕괴될 가능성 높습니다. 붕괴되면은 하락의 목표치 굉장히 크게 아래쪽까지 열려버리게 됩니다.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젯밤에 주도주들 엔비디아라든가 다 같이 빠졌습니다. 하락 추세로의 전환 직전입니다. 얘도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락 추세로의 전환 직전.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눌림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은 뭐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반등심에도 프로그램 매도가 촉발이 될 수가 있다.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젯밤 마이크론도 올랐다 빠졌습니다. 올랐다 빠지면서 계속해서 고점 낮아지고 있고, 근데 둥구스름한 천장형이죠. 아직까지는 뭐 기간 조정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고점을 튼튼하게 확인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의할 부분이죠. 반도체 지수도 뭐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중요한 지지선 전저점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걸 다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점들 한국 증시에 악영향 미칠 수 있을 건데요. 근데 이제 ASML 실적 때문에 그거 핑계대고 일단 얘가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ASML 실적은 어제 한국 증시에 이미 한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참 비트코인은 어젯밤에 이 저점을 살짝 낮추면서 얘도 어떤 뭐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런 거를 만들어내긴 했는데요. 일단 뭐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의 전환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아직까지 이 자리 부근에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뭐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그냥 뭐 인정까지는 해주겠습니다. 근데 얘도 위험합니다.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위험 자산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어젯밤 떨어졌다고요. 근데 이건 뭐다? 금리 상승이 끝났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눌림심에서 특정 라인 넘어가면 눌림심에서인데, 지금 눌림심 매수 할 만한 그런 눌림이 또 온 겁니다. 물론 오늘 밤에 금리가 또 오를지 안 오를지 모릅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금리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달러의 상승도 끝나지 않았는데 워낙 급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조정도 조금 둔화가 될 수 있겠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지금 세계 증시가 오랜 상승 추세 중에 첫 의미 있는 가격 조정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첫 가격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기 매수세 이런 게 좀 강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면은 좀 조정이, 어떤 증시 조정의 속도가 좀 둔화되는 거,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시 조정의 속도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증시가 조금 반등을 시도하거나 이런 게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무슨 재료가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 무슨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와 달러가 다시 급등하면서 증시도 급락할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다시 급격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어떤 인위적인 재료나 뭐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막 증시가 막 폭락하고 달러가 더 폭등하고 금리가 막 폭등하고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연스럽진 않다. 지금은 움직임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달러의 상승도 둔화,
금리의 상승도 둔화, 증시의 하락도 둔화되는 게 지금 그게 이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어젯밤에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확전 우려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결국은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국제유가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방향을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고 에너지가 많이 쌓인 겁니다. 근데 이게 아래쪽으로 터져 나왔으니까 급락을 했겠죠. 이거 일단은 가격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뭐 딱히 뭐 깨진 건 아닌데 아직까지 가격 조정 아직까지 이게 상승 추세 중에 가격 조정이지 이게 완전 추세적으로 전환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얘가 추세적으로 전환되고 그런 걸 확인하려면은 계속 더 어떤 고점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일단 조정이 심화가 됐고요. 이런 조정은 계속해서 일단 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 양봉 나왔나요? 상승세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좀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했던 친구들라도 당장 여기 양봉 있냐고요. 양봉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어젯밤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젯밤 증시는 하락 마감했죠.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은 뭐 달러가 약해서 원자재들이 뭐 조금 뭐 긍정적이었는지도 모르겠긴 한데 어젯밤에 근데 달러 약세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각자의 이슈에 의해서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냥 원자재들도 혼조한 뭐 그런 모습들 한동안 좀 많이 달렸기 때문에 하여튼 또 그리고 얘네들도 지난번 추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제 각각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달러와 원자재의 영향은 뭐 별로 없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어쨌든 뭐 구리 상승 추세 맞고요. 국제 유가도 상승 추세이긴 한데 일단 가격 조정으로 일단 발전이 돼버렸고요. 금값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상승 속도 둔화가 돼 있고 뭐 이 정도 체크만 일단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특별히 뭐 어떤 의미 있는 뭐 그런 신호 이런 건 없어 보입니다. 유가는 가격 조정으로 심화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유가 상승 베팅 하셨던 분들은 비중 축소, 현금 비중 확보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일단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제 ASML 실적 안 좋았던 거를 이미 어제 급락하면서 어느 정도 한번 반영을 했던 점이 있어요. 오늘 한국 증시에는 그리고 국제 유가가 하락한 거,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 거, 금리가 하락하는 점 등이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근데 이제 그래 봐야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것까지는 일단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게 막 하루에 1, 2%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하루 1% 올랐다고 무조건 뭐 하락이 끝나고 하루 1% 내렸다고 계속 하락이 진행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분봉 같은 거를 보시면서 뭐 분봉이나 뭐 이런 거를 조금 켜놓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선을 그어놓고 보시는 게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어놓고 판단하시는 게 조금 이 높은 변동성 시장에서 혼란을 좀 막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정도 빠지더라도 어떤 계속해서 이 정도 상승하더라도 그 기존의 조정은 계속 지속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보시다시피 그 하락 속도가 많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다시 1400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1400 돌파한 착이 오늘 1400 돌파한 착이 되면은 그럼 이제 다시 뭐 주식을 사거나 상방 베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편적인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관망할 때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이렇게 뭘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150은 1400짜리 돌파 한착 되면은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400 돌파 한착 여부 종가상으로 이런 거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장 초반이라 이런 거고 오늘 이 양봉이 유지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이 끝났다 안 끝났다는 이제 장 마감하는 거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지 지금은 아직은 조정이 끝난 상태는 아니겠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네, 뭐 여러 가지 뭐 구두 개입 등등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환율도 조정 중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당연히 떨어져야죠, 그죠? 네, 당연히 지난번 너무 상승이 급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얘도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모습 일단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